단단한 고요, 문학비 25차시 수업입니다. 김선우 여류 시인이시고요. 단단한 고요 시 전문인데요. 일단 형식상으로 1년을 보면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산문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면 1년 1행에 지금 도토리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2연에 도토리 묵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일단 소재가 도토리 묵이에요. 여러분은 도토리 묵을 좋아하나요? 아마도 아직은 좋아하는 친구들이 적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도토리묵은 주로 반찬이나 간식으로 먹는데 맛이 자극적이지 않죠. 즉 어떤 평가를 받냐 하면 평범하다 또는 밋밋하다. 그래서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어른들이 도토리묵만의 맛을 알아보고 좋아하시거나 또 요즘은 웰빙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른들이 좀 주로 많이 찾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안 좋아하는 이유가 먹기가 좀 불편하죠. 젓가락으로 집으려고 해도 잘 집어지지 않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유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그 도토리묵 자체가 아주 그 찰랑찰랑하지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집기 어려워서 또 먹기도 또 힘들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 시의 소재가 도토리묵이라고 하면서 계속 맛이라든가 아니면 먹기 불편한 이야기만 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토리묵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도 우리처럼 그런 얘기, 맛이라든가 아니면 뭐 너무 부드러워서 집기 힘들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번 제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고요, 김선우.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사그락사그락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소곤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자,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다르지요? 특히 1년이 행의 구분도 없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 형식인데요. 바로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아주 도토리묵이 만들어질 때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도토리묵 못 만들어 봤죠? 저는 만들어 봤어요. 시댁에서 명절 때마다 이제 만들어 봤는데 전체는 아니었었고 가루로 나중에 묵을 쓰는 그냥 그 불 위에서 가루로 묵을 쓰는 그 뒷부분만 만들어 봤는데 그런데도 아주 힘겨운 부엌 일이었습니다. 자, 이 시 1년의 내용이 바로 도토리묵 만드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토리묵 만드는 과정을 다음 장면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은 거야, 자기? 동영상 찍은 거야? 너무 빨랐다. 됐어. 그만. 빼. 센 냄새야, 저거. 그렇잖아. 그럴 때 좀 끓이면 돼. 분출과 낮에는 불과 50. 미얀마가 공영화폐처럼 초연된다는 낮에 도토리묵 만드는 과정이 정말 어렵죠. 아까 제가 만들어 봤다라고 했는데 바로 저는 바로 이 부분이었었어요. 가루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냄비에 넣고 이렇게 끓여서 이제 묵을 쑤는 그러한 작업만 했는데 불 앞에서 1시간 정도 밑에가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안 먹고 말지, 아니면 저 짓을 왜 하나, 아니면 사서 먹지,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것인데요. 사서 먹으면 되긴 하지요. 그런데 원재료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제맛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힘들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단단한 고요 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을 제가 지금 그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자,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단한 고요 김선우.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자, 지금 도토리들이 그 나무에서 서로 막 연그러 가지고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지금 들어오고요. 자, 여기에서 도토리 알을 얼굴에다가 빗댔지요. 그래서 의인법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후두둑 뛰어내려. 자, 후두둑. 자, 후두둑은 지금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소리를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뭐 음성 상징어가 지금 이제 쓰여 있는데 이 표현 말고도 지금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표현이 지금 인상에 좀 남고요.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자, 이제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죠. 또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자, 그래서 말리는 과정이지요. 가을 햇볕에 말리는 그 과정.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자, 머리를 막 떨어대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또 맷돌 속에서 이제는 잘 말려진 그 도토리를 이제 맷돌 안에다가 갈게 되는 거죠. 맷돌 속에서 껍질이 타지며 껍질이 막 다 이제
이렇게 으스러지는, 예, 그러면서도 가슴이 동당거리는 소리. 자, 이런 걸 보면 사실 자기 그 도토리 입장에서는 자기 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가슴이 예, 이게 두근두근 예,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아마도 뭔가 자기는 없어지지만 다른 예, 생명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과정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레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그락사그락 고운 뼈가루. 아, 드디어 예, 다 이제 자기 몸 자체가 다 가루가 돼서 남아져 그 어떤 형체가 남겨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사그락사그락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 주는 소리. 사실 자기 형체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슬퍼할 수도 있는데 예, 서로 위로와 위안을 하면서 예, 서로 견뎌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예, 이제는 그 가루들을 예, 물에 예, 그 담가 가지고 불순물들은 위에 떠서 이제 버려버리고 밑에 가라앉은 것만 그 도토리묵으로 그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자, 그래서 헤어짐도 지금 예, 있는 표현입니다.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자, 이게 이제 예, 실제로 냄비 위에서 가루를 그 묵으로 이제 그 쑤어대는 예, 그러한 장면이죠.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자, 지금 뭐 가루로 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열을 가해지니까 다 엉겨 붙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는 예, 서로 이렇게 재료들이 엉겨 붙으면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엉기는 소리. 식어가며 예, 뜨거웠던 그것들이 식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가 이제는 고체형으로 되는 그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자, 그래서 뭔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뭐 그 헤어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다시 어떤 하나의 형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또 슬픈 이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안아주는 그러면서 위안을 해주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은 하나하나가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도토리묵 만들어지는 과정이 1년의 주제이고요. 자, 그런데 이 1년의 특징은 뭐 아까 의인법도 지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유달리 지금 뭐 소리를 제가 이제 빨간 걸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소리라는 그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도토리묵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아까 도토리묵 그러면 맛, 어떤 그 미각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찰랑찰랑 되는 그 부드러운 촉감, 이 촉각 이런 것으로 주로 이미지를 잡고 있었는데 이 시인은 청각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도토리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토리묵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의 소재로 잡아서 도토리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지금 열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1년은 아까 산문시적인 어떤 특징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막상 산문시 그러면은 리듬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이 소리, 뭐뭐하는 소리 이러한 문구가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꾸도 되고 그 다음에 반복법에 의해서 운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한번 1년을 읽어봤을 때에 자연스럽게 딱딱 소리라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 리듬이 끊어지면서 나름대로 리듬이 그 만들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었었죠. 그래서 특히 청각적인 이미지인 이 소리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어떤 구절이 딱딱 끊어지면서 운율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었다라는 게 그 특징이 좀 되겠고요. 그리고 1년이 끝났는데 지금 명사 소리라고 하는 명사로 이 연이 끝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여운이 느껴진다 그랬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냥 서술어로 끝났을 때와 명사로 끝났을 때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인 경우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 이랬을 때 다시요. 엄마가 보고 싶다. 이 표현하고 보고 싶은 엄마. 이랬을 때 이 명사인 엄마가 뒤로 왔을 때가 훨씬 더 여운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명사로 종결이 되면서 여운을 남기는 이러한 형태로 연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2연인데요. 그 1년에서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2연은 도마 위에 다갈빛 아주 옅은 갈색의 도토리묵 한모. 자, 이래서 1년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도토리묵 한모가 완성이 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연의 주제는 완성된 도토리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연의 의미는 1년에서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보여줬던 이미지들이 하나의 대상으로 아주 묵 하나로 이 도토리묵 하나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함축이 딱 되어 있다라는 거,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년입니다.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자, 모든 소리라는 거는 1년에서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왔었죠. 이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자, 이 저 고요라는 거는 도토리묵을 말하겠죠. 도토리묵이 지금 아주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나왔던 소리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행입니다.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자, 이러면서 지금 그 이제 3년도 끝나고 작품도 끝나는데 이렇게 연의 그 마무리가 시끄러운, 단단한 이렇게 서술어도 아니고 서술어인데 지금 이제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하는 그 어떤 꾸며주는, 여기서 지금 수식어라는 단어도 지금 제가 써놨는데 뭔가 꾸며주는 말로 종결이 되기에는 문장이 마무리가 안 되죠. 항상 이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즉 피수식어 앞에 놓이면서 자기 혼자서 그 마무리가 될 수 없는 그 단어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쁜, 이것이 하나의 의미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예쁜 나 이런 식으로 꾸밈을 받는 말이 꼭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그 다음에 단단한, 이렇게 그 지금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그 관형어로 이렇게 그 수식어로 그 연을 마무리를 짓냐 하면, 그럼 우리가 꾸며주는 말이 있으니까 꾸밈을 받는 말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뭔가 이대로 끝났을 리는 없으니까. 그럼 이 옆에 어떤 단어가 원래는 있었을까요? 원래는 어떤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지금 문맥으로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넣어볼까요? 뭘까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자, 여기에서는 바로 시끄럽고 단단한 것이 당연히 도토리묵을 의미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 3년에서는 도토리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안 보이지요. 그런데 이 도토리묵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거였나요?
자, 바로 앞부분에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바로 이 단어였었죠. 모든 소리들이 만들어낸 조용하게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 자, 이게 바로 여기 3년에서는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이게 바로 도토리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라는 단어가 바로 이 도토리묵이라는 단어가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꾸밈을 받는 말이어야 되는데 바로 이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토록 시끄러운 고요. 저토록 단단한 고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서 지금 수사법으로는 도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치법, 즉 물론 여기서는 지금 생략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고요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이 단어들이 뒤에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수식어를 그러면 왜 피수식어로 같이 써줘야 되는 그 형태인데 왜 꾸며주는 말인 수식어로 종결을 했냐면 뭔가 여운이 좀 남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는 거죠. 그냥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고요. 이거보다는 저토록 단단한,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짐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생각의 어떤 시간을 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어로 끝났다는 거, 즉 꾸며주는 말로 그냥 종결이 됐고 그것은 바로 여운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고 그 다음에 이 단단한이나 시끄러운 뒤에 나와야 되는 말은 도토리묵을 의미하는 고요라는 말, 이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도치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년을 보면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나요? 제목이 바로 나왔죠? 단단한 고요.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요라는 단어가 바로 도토리묵을 의미했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법 하나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저토록 시끄러운 바로 고요였죠. 그죠? 저토록 시끄러운 고요. 이렇게 되면 앞부분은 시끄럽다, 이게 소리가 많이 난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 뒷부분은 지금 고요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시끄러운 고요 이렇게 표현이 연결이 된다면 앞에는 지금 소리가 많은 것, 그 다음 뒤에는 소리가 없는 것. 그래서 뭔가 호응 관계가 맞지를 않죠. 그래서 이럴 때를 우리 서로 모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볼 때는 모순인 것 같지만 나름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왜요? 도토리묵은 만들 때의 과정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의 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고 이건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과정을 보면 많이 시끄러운 게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고 그러나 결과물로 보자면 지금 아주 조용한 형태의 그 도토리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과정과 결과로서의 연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얼핏 보면 모순이지만 의미를 살펴보면 과정과 결과가 결합이 된 역설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년의 의미는 바로 도토리묵의 고요한 이미지와 함께 1년의 이미지가 다 다시 연상이 되면서 시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단한 고요라는 시는 1년은 도토리묵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2년은 완성된 도토리묵,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도토리묵에 담긴 온갖 자연의 소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 작품이 이제 끝이 됐는데요. 자, 이 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적인 인식이다. 자, 이런 표현이 많이 그 답지에도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바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약간 어려운 표현이 들어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소재와 소재에 대한 인식, 표현 방식 등에서 작가의 개성적인 면모가 다양하게 투영되어 있다. 먼저 이 시의 소재 도토리묵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그냥 늘상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시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자,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는데 의미 파악이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일단 손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시적 대상. 자,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뭐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일반적이고 흔한 시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자, 이 표현은 제가 왜 어렵다 그랬냐면 문장만 보면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이 표현은 서로 호응 관계가 맞는 것 같잖아요. 서로 호응 관계가 지금 잘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그 단어로만 그대로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시의 대상이다. 즉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자, 시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냥 시의 소재로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의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다. 자,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시의 소재로 잡을 때에는 물론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대상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흔한 거는 우리는 어떤 화제거리라고 생각을 안 하죠. 뭐 밥, 공기, 뭐 물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상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손쉽게 지금 어디서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의 소재로 삼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의 소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시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평범한 대상, 그래서 평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소재로 잘 쓰지 않는 이 평범한 대상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시의 소재로 삼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신선하게 뒤집는다. 즉 너무 흔하기 때문에 시의 소재로도 삼지 않지만, 대체적인 시인들이 시의 소재로도 잡지 않지만, 이 시인은, 김선우라는 시인은 이 평범한 대상을 시의 소재로 삼았고, 시적 대상으로 삼았고, 그것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아까 보편적인 인식은 뭐였죠? 맛이나 뭐 감촉, 뭐 그런 것들을 신선하게 뒤집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연히 먹을거리로만 인식하고 있던 도토리묵에 대해서 시인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집중을 했고, 또 도토리묵을 맛과 감촉이 아닌 소리라는 이 청각의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인의 개성적인 인식은 연약하고 무른 것이라는, 연약하고 아주 부드러운 것, 이런 도토리묵의 보편적인 이미지를 아주 시끄럽고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아주 단단한 것,
단단한 것으로, 아까 단단한 것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객관적인 그 도토리의 촉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서도 또 시련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그 몸에 해당하는 그 형체까지도 다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형체를 만들어낸 그 상황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촉감보다는 그 과정을 통한 이겨낸 것 또는 뭐 새로운 어떤 그 생명체로의 뭐 그 탄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단단하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의미도 좀 가미가 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시끄럽고 단단한 것이라는 개성적인 인식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로 이 작품에서는 작가가 개성적인 판단과 또 그 개성적인 어떤 그 사고로 이 작품을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토리묵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그 시선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 보편적이지 않은, 즉 흔하지 않은 시적 소재로서 선정을 했다는 것. 그래서 남들이 다 도토리묵에 대한 시를 쓰진 않아요. 그러나 아주 그 속에서 시의 어떤 소재로 이 시인은 선정을 했다는 것. 그 다음 미각과 촉각이 아닌 청각 이미지가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을 했다. 또 먹을거리를 뭐 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사법을 통해서 그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창의적이고 그 다음 개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워낙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잠시 설명을 한 건데 이 시의 표현 방식과 효과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산문적인 리듬을 가진 자유시이면서도 명사형 종결의 이 반복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 1년에서는 이 도토리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뭐하는 소리 이렇게 대꾸법이라고 하는 대응의 방식을 또 통해서 또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운율감이 느껴지게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그래서 운율감이 많이 느껴졌지요. 산문적인 특징이 있으면서도 운율감이 느껴졌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면으로는 뭐 반복입니다. 역시 청각과 그리고 새로운 감각과 정서로 이때 이 정서라는 거는 바로 이 도토리묵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이것이 무조건 부드럽다 그 다음에 맛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존재 단단한 존재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개성적인 내용으로 이 시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이 도토리묵에는 민중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도토리묵에서 이 외양과 그 다음 속성 그리고 변화의 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중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외양은 일단 도토리묵의 외양은 화려하지 않지요. 화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투박하고 약간 밋밋한 이 외양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투박하다라는 것은 뭔가 그 색감 자체도 화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담백한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뭔가 민중의 그 속성하고 비슷하다라는 게 겉으로는 여리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속의 이미지 그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 이겨내면서 자신의 또 하나의 그 형체나 아니면 또 하나의 모습으로 그 탈바꿈을 하고 그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의미로 보자면 아주 단단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유 내강에 해당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삶의 다양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을 했다. 이런 그 시련이나 고통도 잘 이겨낸 이런 모습이 이제 있다 그러는데, 다음 장면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안하고 위로해 주면서 또 의지하면서 새로운 어떤 존재로서의 탄생을 시켜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도토리묵에서의 민중과의 유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시련 속에서 여러 주변의 동료들하고도 함께하고 또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런 거였었죠. 후두둑 뛰어내려 멍이 들었고, 그리고 어쩌면 늦가을 햇볕이 이렇게 타지는 것도 거기에 자기 수분은 그 생명력은 점점 이뤄지면서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늦가을 햇볕도 어쩌면 그 고난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맷돌 속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그냥 으깨지면서 가루로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고운 뼈가루, 완전히 형체가 없어지는 이런 시련을 당했었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런 시련 속에서 이렇게 서로가 어루만져 주는 거, 서로 위로와 위안을 해주면서 정을 나누는, 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엉기는, 서로 자기 자체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가루가 됐을지언정 그 존재들끼리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모습이 엉기는 소리에 또 담겨 있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가루였지만 그러나 서로가 모여지면서 아주 단단해지고 이겨내고 그 위로와 위안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의 생명체로 다시 탄생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민중의 생명력과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감각적인 성격, 특히 여러 감각이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개성적인 아주 내용도 만들어냈던 이런 작품이었고요. 자, 주제는 도토리묵에 담긴 온갖 자연의 소리, 즉 이 청각적인 이미지로 도토리묵을 형상화했다라는 거,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앞에서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